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가족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도 가족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깝기 때문입니다. 낯선 사람에게는 말을 조심합니다. 그런데 가족에게는 조심하지 않습니다. 편하기 때문에 그냥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쌓이고 쌓여 어느 날 가족이 마음 문을 닫습니다. 오늘은 가족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과 가족의 마음을 여는 따뜻한 말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불자님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씨앗과 같다. 한번 뿌린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말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말은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가족에게 뿌린 씨앗이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자식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자식을 가장 아프게 하는 말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 형은 그런 적 없는데, 친구 아무개는 벌써 이렇게 됐는데, 내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쏟아부었는지 알아. 이 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식을 무너뜨리는 말들입니다. 비교는 자식의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비난은 자식의 의지를 꺾습니다. 희생 강조는 자식에게 죄책감을 심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란 나무는 스스로 방향을 찾는다. 그 방향을 억지로 꺾으려 하면 나무는 부러진다. 자식은 이미 어른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 어른에게 비교와 비난 대신 이런 말을 해보십시오. 잘하고 있어. 내 방식대로 하면 돼. 나는 너를 믿어. 그 말 하나가 자식이 다시 집으로 오게 만듭니다. 두 번째, 배우자의 마음을 닫게 만드는 말입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다 보면 배우자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신은 맨날 그런 식이야.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잖아. 내 말이 맞잖아. 왜 그때 안 들었어? 쓸 줄만 알았지 번게 뭐 있어. 이 말들은 오랜 세월을 함께한 배우자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주는 말들입니다. 습관적으로 맨날 그런 식이야 라는 말은 상대를 인격 전체로 비난하는 것입니다. 내 말이 맞잖아는 상대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인연에게 가장 상처가 되는 말을 쏟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것이니라. 배우자는 적이 아닙니다. 같은 배를 타고 함께 항해하는 가장 오랜 동료입니다. 오늘 이런 말 하나를 건네 보십시오.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 말 하나가 수십 년의 상처를 녹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과거를 들춰내는 말입니다. 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이런 말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도 그랬잖아. 예전에 그 일은 뭐야? 당신은 그때부터 그런 사람이었어. 과거를 들춰내는 말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그 일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시 그것을 꺼내면 상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사람은 나를 용서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마음을 닫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지나간 것을 다시 꺼내는 것은 흘러간 강물에 돌을 던지는 것과 같다. 물은 이미 없고 바닥에 상처만 남는다. 지금 이 순간의 문제는 지금 이 순간에 이야기하십시오. 과거를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네 번째,
남과 비교하는 말입니다. 옆집은 저렇게 사는데, 저 사람 남편은 저런데 당신은, 저 집 자식은 이렇다는데 너는, 비교하는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에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라는 느낌을 줍니다. 그 느낌이 쌓이면 그 사람 곁에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비교는 상대의 마음에 칼을 꽂는 것이니라. 그 칼에 찔린 자는 그 자리를 피하게 된다. 남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내 가족을 낮추지 마십시오. 내 가족은 남과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내 배우자는 이 세상에 단 하나이고 내 자식은 이 세상에 단 하나입니다. 그 유일한 존재에게 남과 비교하는 말은 그만하십시오. 5번째, 조건부 사랑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잘 되어야 내가 기쁘지. 당신이 이래야 나도 좋지. 그렇게 할 거면 내가 왜 사랑을 주겠어. 이 말들은 내 사랑이 조건에 달려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사랑하겠다. 충족하지 못하면 사랑하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을 반복해서 들은 가족은 언제나 긴장합니다. 내가 충분한지를 확인하려 합니다. 그 긴장감이 관계를 무겁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다. 조건이 붙는 순간 그것은 거래가 되느니라. 가족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잘 되든 못 되든 나는 내 편이야.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옆에 있을 거야. 그 말 한마디가 가족을 다시 가까이 오게 합니다. 6번째, 가족의 마음을 여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이 가족의 마음을 여는 걸까요? 가장 간단하고 가장 강력한 말들이 있습니다. 고마워, 미안해, 수고했어, 사랑해, 잘하고 있어. 이 5마디가 가장 강력한 가족의 언어입니다. 고마워라는 말은 상대를 귀하게 여긴다는 표현입니다. 미안해라는 말은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겸손의 표현입니다. 수고했어라는 말은 상대의 노력을 알아본다는 표현입니다. 사랑해라는 말은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긴다는 표현입니다. 잘하고 있어라는 말은 상대를 믿는다는 표현입니다. 이 5마디를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씩 써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들이 반복될수록 가족 사이에 따뜻한 공기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는 차가운 겨울을 녹이는 봄바람과 같다. 그 바람이 반복될 때 비로소 꽃이 핀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에 영원한 평화가 깃들기를. 나무아 미타불 관세음보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가족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도 가족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깝기 때문입니다. 낯선 사람에게는 말을 조심합니다. 그런데 가족에게는 조심하지 않습니다. 편하기 때문에 그냥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쌓이고 쌓여 어느 날 가족이 마음 문을 닫습니다. 오늘은 가족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과 가족의 마음을 여는 따뜻한 말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불자님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씨앗과 같다. 한번 뿌린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말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말은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가족에게 뿌린 씨앗이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자식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자식을 가장 아프게 하는 말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 형은 그런 적 없는데, 친구 아무개는 벌써 이렇게 됐는데, 내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쏟아부었는지 알아. 이 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식을 무너뜨리는 말들입니다. 비교는 자식의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비난은 자식의 의지를 꺾습니다. 희생 강조는 자식에게 죄책감을 심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란 나무는 스스로 방향을 찾는다. 그 방향을 억지로 꺾으려 하면 나무는 부러진다. 자식은 이미 어른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 어른에게 비교와 비난 대신 이런 말을 해보십시오. 잘하고 있어. 내 방식대로 하면 돼. 나는 너를 믿어. 그 말 하나가 자식이 다시 집으로 오게 만듭니다. 두 번째, 배우자의 마음을 닫게 만드는 말입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다 보면 배우자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신은 맨날 그런 식이야.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잖아. 내 말이 맞잖아. 왜 그때 안 들었어? 쓸 줄만 알았지 번 게 뭐 있어. 이 말들은 오랜 세월을 함께한 배우자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주는 말들입니다. 습관적으로 맨날 그런 식이야 라는 말은 상대를 인격 전체로 비난하는 것입니다. 내 말이 맞잖아는 상대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인연에게 가장 상처가 되는 말을 쏟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것이니라. 배우자는 적이 아닙니다. 같은 배를 타고 함께 항해하는 가장 오랜 동료입니다. 오늘 이런 말 하나를 건네보십시오.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 말 하나가 수십 년의 상처를 녹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과거를 들춰내는 말입니다. 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이런 말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도 그랬잖아. 예전에 그 일은 뭐야? 당신은 그때부터 그런 사람이었어. 과거를 들춰내는 말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그 일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시 그것을 꺼내면 상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사람은 나를 용서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마음을 닫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지나간 것을 다시 꺼내는 것은 흘러간 강물에 돌을 던지는 것과 같다. 물은 이미 없고 바닥에 상처만 남는다. 지금 이 순간의 문제는 지금 이 순간에 이야기하십시오. 과거를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네 번째, 남과 비교하는 말입니다. 옆집은 저렇게 사는데, 저 사람 남편은 저런데 당신은, 저 집 자식은 이렇다는데 너는, 비교하는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에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라는 느낌을 줍니다. 그 느낌이 쌓이면 그 사람 곁에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비교는 상대의 마음에 칼을 꽂는 것이니라. 그 칼에 찔린 자는 그 자리를 피하게 된다. 남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내 가족을 낮추지 마십시오. 내 가족은 남과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내 배우자는 이 세상에 단 하나이고 내 자식은 이 세상에 단 하나입니다. 그 유일한 존재에게 남과 비교하는 말은 그만하십시오. 다섯 번째, 조건부 사랑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잘 되어야 내가 기쁘지.
당신이 이래야 나도 좋지. 그렇게 할 거면 내가 왜 사랑을 주겠어. 이 말들은 내 사랑이 조건에 달려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사랑하겠다. 충족하지 못하면 사랑하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을 반복해서 들은 가족은 언제나 긴장합니다. 내가 충분한지를 확인하려 합니다. 그 긴장감이 관계를 무겁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다. 조건이 붙는 순간 그것은 거래가 되느니라. 가족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잘 되든 못 되든 나는 내 편이야.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옆에 있을 거야. 그 말 한마디가 가족을 다시 가까이 오게 합니다. 6번째, 가족의 마음을 여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이 가족의 마음을 여는 걸까요? 가장 간단하고 가장 강력한 말들이 있습니다. 고마워, 미안해, 수고했어, 사랑해, 잘하고 있어. 이 5마디가 가장 강력한 가족의 언어입니다. 고마워라는 말은 상대를 귀하게 여긴다는 표현입니다. 미안해라는 말은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겸손의 표현입니다. 수고했어라는 말은 상대의 노력을 알아본다는 표현입니다. 사랑해라는 말은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긴다는 표현입니다. 잘하고 있어라는 말은 상대를 믿는다는 표현입니다. 이 5마디를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씩 써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들이 반복될수록 가족 사이에 따뜻한 공기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는 차가운 겨울을 녹이는 봄바람과 같다. 그 바람이 반복될 때 비로소 꽃이 핀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에 영원한 평화가 깃들기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